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7월 22일 밤 10시쯤 허난성 신상에서는 외허둑이 붕괴됐었습니다. 상류의 저수지는 계속 물을 방류하고 있는 데다 큰 비까지 다시 예보됐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현재 신상 외후이에서는 60만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후이시 정부로부터 구조한다는 소식은 없었고 한밤중에 몰래 댐을 폭파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외후이 시정부 공무원들은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 마라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영 매체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26일 신샹시 재대책본부는 25일 오전 11시까지 신샹시, 후이센시, 외후이시, 펑첸구, 무예구 등 132개 향과 진이 피해를 보면서 200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허난성 북부의 여러 저수지들이 물을 방류했지만 외허와 다른 배수의 불량으로 인해 24일 신샹의 사정은 나아졌지만 이튿날 후이센시와 무예구, 펑첸구, 외후이시 등지에서는 물이 빠져나가기는커녕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신샹시 북부 외후이의 수심은 깊은 곳이 1.6m에 달합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60만 명의 주민들이 홍수의 와중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난성 기상단은 26일부터 29일 사이 신양, 주마덴, 저우코, 쌍추, 카이펑, 푸양, 신샹, 허비, 안양의 대폭우 또는 국지적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신샹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편 7월 24일 허비시 주인현 치먼촌의 한 주민은 당국이 치허의 물을 방류해 외허 쪽으로 흘러가게 한 뒤 외후의 하천 부분에 둑을 허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치먼촌은 그렇게 되면 위치상 외후의 북부라 직접 방류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먼촌의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이틀 동안 쉬지 않고 2m 높이의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500명의 병사를 치먼촌에 보내 주민들에게 체류액을 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쌓은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은 침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병사들과 심하게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틱톡에 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치먼촌은 3-4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인데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늘 희생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치먼촌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배수 펌프로 뒤늦게 물을 빼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심은 1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섬처럼 돼버린 마을에서 주민들은 단전단수를 견디며 고립된 상태입니다. 최근 허난성 허비의 신미시도 홍수의 피해를 크게 겪었습니다. 마을과 농지가 침수되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 한 네티즌은 이곳 밤하늘에 붉은 달이 뜬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음산하게 보이는 핏빛 둥근 달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표현으로는 셰유에젠, 야오니에셴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니에는 한국 발음으로 첩의자식 설의 얼자입니다. 이 얼자는 재앙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핏빛 달을 보게 되면 요사스럽고 사악한 재앙이 출현한다는 표현입니다. 당나라 개원 연간의 천문서 경시요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달이 색깔이 변하면 재앙이 닥친다고 쓰였습니다. 푸른색으로 변하면 기아가 우려되고 붉은색이면 병사와 싸운다. 황색일 경우는 덕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쓰였습니다. 달은 노란색일 때 가장 상사롭습니다. 이 밖에 달이 백색이면 가뭄과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달이 검으면 이는 물을 상징하며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치먼촌에서 주민들이 병사들에 맞서 싸운 것을 예측이라도 한 듯한 풀이에 중공인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경시요점은 붉은 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붉은 달은 음의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극에 달한 상이다. 이는 인간 세상에 바른 기운이 허약해졌음을 알리는 징조다. 사악한 기운이 왕성하고 장차 풍운 같은 격변이 몰아치고 산하가 비명을 크게 지를 것이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우니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명나라가 멸망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매산에서 사진했을 때 붉은 달이 떴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전란으로 인한 왕조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올해 타이완인들도 붉은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붉은 달이 목격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타이루거호 열차가 탈선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무더기로 희생된 정저우 지하철 5선 사커울루역에는 유가족들이 가져다 놓은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지전을 태우며 노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사를 은폐하고 있는 당국은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 이곳을 노란색 펜스로 둘러쳤습니다. 추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간 정저우는 뜨거운 날씨에 습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하철역을 밤낮으로 지키는 이가 있습니다. 지하철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입니다. 아빠는 너를 데리고 귀가하고 싶다는 팻말을 들고 지하철 입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에 정저우 시민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쓴 채 돌아오지 않는 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밤 일부 용감한 정저우 시민이 이를 보다 못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손수 노란 펜스를 치우자 몇몇 시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 우리 시민은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리긴 뭘 가리냐. 다른 사람이 귀가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양심을 찾아야 한다는 정저우 시민의 행동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란 펜스를 터서 조화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 27일부터는 추모객들이 이어졌습니다. 펜스로 가려졌던 부분뿐 아니라 길가에 많은 조화가 놓여졌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화를 가져다 놓고 추모를 합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현장을 지키는 경찰 주변에 몰려들어 울부짖습니다. 너무 끔찍한 참사인데 당신들은 자녀가 없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침수된 정저우 지하철의 평소 모습입니다. 퇴근 시간대는 보시는 것처럼 만원입니다. 정저우시 당국은 이번 홍수로 열차 91편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편당 객차는 6량으로 187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지붕까지 완전히 침수된 열차가 몇 편이나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희생자 수가 상당하다는 것만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객차를 실은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객차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진 상태입니다. 호주 시드니 과기대학의 부교수 펑충이는 허난 홍수 사태가 미묘한 점이 있다면서 이는 정치투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펑충이 교수는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중공의 외국 침투 사례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온 학자입니다. 이 셈이나 사진을 보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의 저자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도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독립이 지금 신중 정치인, 재계 엘리트, 여론 형성자들에 의해 팔려가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학자입니다. 허난성 참사를 보는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치 투쟁을 위해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는 게 중국 공산당이란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인명이 얼마가 희생되든 상관없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몽에 빠진 한국의 엘리트층은 제대로 중공을 봐야 합니다. 허난성 농촌에서 추가 수해 방지를 명목으로 댐을 허문 사례, 진광터널과 지하철 5호선 참사에 제대로 경보도 없었다는 점들이 아주 이상합니다. 현재 허난성석이 로우양성과 정저우 시석이 쉬리는 모두 시진핑이 임명한 이른바 시강신군입니다. 허난성석이 로우양성은 6월에 임명됐습니다. 이번 홍수 사태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는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 진영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